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황필구 신부입니다. 첫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들 좋은 반응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 파리에 다녀온 것 같다. 또 아직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팬데믹이 지나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등등의 댓글들이 있었네요.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나서 참 좋았습니다. 다른 새 신부님들 시간도 정말 다양한 주제와 또 각자의 스타일로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즐겨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리와 간단하게나마 북부 프랑스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잉글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영국 전체는 아니고 런던만도 아니고 잉글랜드. 자, 영국을 우리가 짧게 영국하고 부르지만 정식 국가명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라고 해요.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죠? 50개의 state, 그러니까 50개의 주, 거의 50개의 개별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0개의 주와 워싱턴 DC 특별자치구가 유나이티드 된 연방제 공화국이에요. 영국은 Great Britain Ireland 연합 왕국. 우리가 흔히 미국, 영국 뭐 다 영어 쓰고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이 달라요. 미국은 공화국이고 영국은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체제, 제국은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 혹은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왕국은 킹덤, 제국은 엠파이어, 공화국은 리퍼블릭. 왕국은 왕 거, 제국은 황제 거, 공화국은 국민 거.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줄여서 UK, 왕이 나라를 소유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국의 국가 운영 체제는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나라의 주인 군주도 국민처럼 헌법 안에 있다. 왕도 법의 제재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상대되는 개념으로는 전제군주제. 왕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마다 시대마다 뭐 입헌군주제 또 전제군주제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영국의 지금 왕은 엘리자베스 2세죠. 1926년생 94세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파푸아누기아, 솔로몬 제도, 투발루,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텐트 그레나딘, 벨리즈,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 키즈 네비스 등 16개국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인구만 1억 3천 명 정도가 돼요. 하지만 그런 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 실제로 나라와 국민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정치에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죠.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는 사실 총리예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죠.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구성국이 연합된 국가예요. 역사적으로 각각 다른 나라였고 혈통부터 문화적인 부분까지 좀 차이가 있어요. 각자의 국기도 따로 있어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국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이나 뭐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다른 구성국들이 잉글랜드를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오늘 저와 함께 잉글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고대에도 존재했던 나라이고 옛날 이름은 브리타니아라고 해요. 로마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교나 공중 목욕탕 같은 로마의 유물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어요. 로마인들이 세운 론디움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의 잉글랜드 또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죠. 론디움, 런던. 자, 그럼 런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국에 여행 갔을 때는 가장 먼저 차를 렌탈하러 갔어요. 한 도시에만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잉글랜드 곳곳이랑 웨일즈까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그 많은 곳을 다니려면 너무 복잡하고 차 시간 맞추고 하면서 낭비하게 되는 시간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 비용은 물론 조금 더 들 수도 있지만 여행을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운전석이 반대로 돼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하고 아일랜드 몇몇 나라는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3일 걸렸어요.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응하기까지가. 이 왼쪽에서 운전할 때 몸을 왼쪽으로 붙이려는 이런 습관이 오른쪽에 운전하면서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차선 중앙으로 못 가고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다가 첫날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쪽 인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휠을 긁어먹었어요. 렌터카를. 망했다 싶은 거죠. 차 리턴할 때 좀 돈 좀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원래 긁혀있던 게 있었어요. 그 휠에.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들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운전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똑같이 저랑 똑같이. 그래서 차 리턴할 때쯤 됐더니 뭐 기름때도 쌓이고 먼지도 묻잖아요. 표도 안 나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아무튼 런던은 일단 도시이고 대중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굳이 운전해서 다닐 필요는 없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택시는 조금 그래요. 런던 택시가 유명해요. 비싸기로. 근데 우버 타시면 돼요. 안 비싸요 별로. 지하철을 미국에서는 서브웨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요. 열차를 튜브라고 부르고 런던은 한 나라의 수도이고 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빅벤, 런던 아이 정도가 되겠죠. 길에서 흔히 보이는 빨간 공중전화 박스도 생각이 나지만 튜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게 되면 워털루라는 역에 많이 내리거나 지나가거나 하게 돼요. 뉴욕으로 치면은 타임스퀘어 역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워털루역을 중심으로 가볼 곳들도 찾아가고 또 차를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요. 런던 아이도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을 따라 서쪽으로 가게 되면 빅벤이 보이고 빅벤을 넘어가면 웨스트민스터 궁이라는 정부기관 건물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영국 왕의 대관식 등 왕실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성공회 성당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웨스트민스터 주교자 성당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로마 가톨릭 런던 교구의 주교자죠. 그리고 그 근처 지역을 웨스트 엔드라고 부르는데 뉴욕으로 치면 브로드웨이예요. 뮤지컬 공연장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브로드웨이보다 규모는 조금 작을 거예요. 그래도 뭐 영국 뮤지컬의 메카라고 하면 여기 웨스트 엔드. 티켓 값은 브로드웨이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저도 간 김에 하나 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이 위키드거든요. 위키드. 지금까지 총 3번을 봤는데 2번은 브로드웨이에서 1번은 여기 웨스트 엔드에서 봤어요. 그 바로 위에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그 안에 버킹엄 궁이 있어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즉위식에 있었던 이후로 이제 궁전이 되었다고 해요. 공원 산책하다가 한번 들러서 구경해 볼 만한 곳이고 영국 하면 떠오르는 많은 문화적인 것들 중에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성가대 활동할 때 많이 부르던 곡들 중에 윌리엄 버드라는 작곡가의 성가들 또 미사곡이 있는데 16세기, 17세기 잉글랜드 작곡가예요. 많이 불렀었고 팝 음악으로 와서도 얼마 전에 영화로도 우리가 더 익숙하게 된 퀸, 그리고 엘튼 존 다 영국 뮤지션들이죠. 레드 제플린도 영국 밴드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전으로 가면 비틀즈가 있는데 런던에 이 비틀즈 앨범을 녹음했던 에비 로드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클래식 음악에 더 잘 맞는 스튜디오인데 비틀즈가 녹음했던 곳이라는 이유로 그 뒤에 자꾸 락밴드들이 여기 와서 녹음을 하겠다고 막 몰리는 곳이죠. 앨범 그 자켓이 유명해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비틀즈 팬이라면 한 번씩 들러서 횡단보도 위를 걷는 연출 사진 찍고 가고 그러죠.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비틀즈 팬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살짝 경사진 언덕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림로즈 힐이라는 곳인데 약간 도시 외곽에서 도시 중심을 보는 듯한 분위기가 참 좋은데 특히 해질녘에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도 어떤 여유를 느껴보고 싶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뉴욕도 그렇고 파리도 마찬가지지만 런던에도 뮤지엄이 아주 많아요. 근데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런던에 있는 박물관들은 거의 무료예요. 우리가 대형 박물관이라고 알고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도 그렇고 웬만한 곳들은 입장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다 식민지 나라에서 뺏어온 게 많아서 이제 그렇다라고 해요. 이제 와서 돌려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구경료를 받기도 뭐하다 해서 좀 돈을 안 받고 뮤지엄을 공개를 하죠. 현대 미술 작품들이 주로 있는 테이트 모던 같은 곳은 티켓을 사야 하지만 런던에 있는 어마어마한 박물관들도 대개는 전부 무료라는 거. 그래서 저도 신나게 다니면서 봤어요. 16세기 개신교 개혁 이후에 영국에는 아무래도 성공회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런던에도 성공회 주교자가 있겠죠. 세인트 폴 주교자 성당인데 방금 언급했던 테이트 모던이라는 뮤지엄에서 강 건너로 보여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건너가다 보면 점점 주교자에 가까워지죠.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굉장히 웅장하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돔이 있잖아요. 돔 천장이 그림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가톨릭 성당이었으면 옛날에는 거기를 모자이크로 장식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도 가톨릭이라는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성공의 성당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장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계단을 타고 돔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문 밖으로 또 나가면 도시 전망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무릎만 괜찮으시면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또 중요한 랜드마크가 바로 타워 브릿지가 있어요. 그 앞에 바로 런던 타워가 있어서 타워 브릿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낮에 가든 밤에 가든 멋진 것 같아요.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곳을 실제로 가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느 유명한 도시를 갔을 때 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으면 유람선을 한번 타볼 만해요. 런던 중간에도 템즈 강이 흐르는데 유람선을 타면 지금 제가 소개한 여러 곳들을 보면서 여유롭게 배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도 갈 수 있냐면 동쪽으로 약간 도시 외곽인데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 우리가 지구에서 경도, 영도의 기준이 되는 곳이죠. 시차를 계산할 때도 그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런던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 교육적인 곳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런던에 또 근교에도 가볼 만한 곳들이 많아요. 세인트 조지 채플이라는 윈저 왕실 예배당도 있고 차 타고 가면 좀 나오는데 여기저기 먹으러 다닐 것도 많긴 한데 근데 런던은 음식은 조금 그래요. 비싸기는 뉴욕 같은데 그닥 뭐 특별한 건 없어서 뭐 고든 램지 체인점 이런 데도 가봤는데 뭐 그냥 그래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다 정도. 영국은 뭐 대표 음식이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뭐 피쉬앤칩스 정도? 그거 맛있어요. 생선 튀김이랑 감자랑 먹는 거. 원래는 노동자들이 즐겨 먹던 투박한 음식인데 대중화가 되면서 거의 국민 대표 음식이 됐죠. 오히려 런던은 제 느낌엔 음식으로는 별게 없고 작은 소도시나 시골로 가면 더 저렴하면서 기본적으로 맛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스코틀랜드 얘기도 할지 모르지만 영국 전역에서 런던만 그냥 비교적 별로였어요. 음식으로는. 그 지역이나 나라의 고유한 어떤 걸 찾고 싶은데 뭐 별로 없어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스콘 아시죠? 빵. 영국 여행 중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먹었는데 사실 스콘 빵만 먹었을 때 그닥 그렇게 맛있는 빵은 아니에요. 퍽퍽하고 그렇다고 식빵처럼 부드럽거나 그러지도 않고 잘 부서지고 그런데 그 그 종이 다른 거래요. 빵이 좀 찰져지게 하는 글루텐이 좀 부족한 건가 싶은데 잘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는 이 스콘을 어떻게 먹냐면 그 발라먹는 크림이 있어요. 클로티드 크림이라고 하는데 이 버터랑 생크림이랑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콘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거기다가 크림을 바르고 잼을 발라서 먹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차를 같이 마셔요. 영국에서는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마시는데 영국 사람들 평균 한 하루에 7잔 정도를 마신다고 하죠. 스콘하고도 항상 차를 같이 해서 즐겨 먹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스콘에 영국 차 이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영국 하면 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스코틀랜드 위스키, 스카치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진이란 술도 있고 또 맥주도 알아주죠. 아일랜드도 맥주가 유명하지만 영국 맥주도 아주 좋아요. 펍 문화가 있어서 직장인들 일 끝나면 펍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피로를 달래는 그런 게 있죠. 저도 여행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조금 놀랬던 게 여러 종류의 맥주가 있어서 이게 테이스팅도 하고 또 이거저거 마셔보고 하는데 그 생맥주 탭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바에 펍에 가면 각각 다른 맥주들이 나오는 그거 맥주마다 그 탭마다 온도를 다르게 맞춰줘요. 미국에서는 그런 섬세함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영국은 맥주에 대한 나름 자부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맥주마다 가장 맛있게 먹는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런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것들도 있어요. 뉴욕에도 라카펠러 센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곳이 있죠. 런던에도 몇 곳이 있는데 스카이 가든이라는 곳이 입장료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웹사이트 통해서 한 2, 3주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낮에 가도 되고 밤에 야경을 보러 가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샤드라는 높은 호텔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나 아니면 바에 가서 도시 전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런던은 제가 2번 가봤는데 다시 가면 또 가보고 싶은 곳들도 있지만 사실은 런던보다는 다른 곳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차 타고 한두 시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일단 사람들이 흔히 많이들 가는 곳이라고 하면 캠브리지랑 옥스포드가 있어요. 둘 다 런던에서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교육의 도시로 유명하죠. 캠브리지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뭐 내가 다닐 것도 아니고 별 뭐 큰 감흥은 없죠. 오래된 학교 또 교회 건물들이니까 괜히 멋있고 그런 건데 동네가 작고 아늑하기는 해요.
물론 관광객들이 많으면 그런 느낌을 덜 하긴 하겠지만 옥스포드도 마찬가지죠. 근데 좀 다른 거는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철치 칼리지에 구내 식당이 있는데 그 영화 해리포터 마법 학교 식당 촬영지여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캠브리지에서 한 두어 시간을 더 올라가면 월싱햄 혹은 월싱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성모님 발현지예요. 중세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지 중에 한 곳이었는데 개신교 개혁 이후에 헨리 8세가 폐쇄시켜 버렸어요. 교회 재산을 몰수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20세기에 와서 다시 복구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성공의 성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혼자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서. 갔더니 뭐 조용하고 참 좋더라고요. 어떤 한 순례 그룹도 와 있었는데 저도 천천히 또 조용히 구경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봤는데 좀 이상했던 게 분명히 성공회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는 프린트물이 비치가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성공회인데 왜 교황님 보니까 여기가 성공회 가톨릭인 거예요. 성공회 공동체 중에도 일부 가톨릭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제들이 미사 집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몇 군데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랑 미국에도 한 곳이 있고 여기가 또 그 중에 한 곳이었던 거예요. 앵글리칸 캐톨릭이라고 해요. 자, 옥스포드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코츠월드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기는 완전 중세 시골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에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배경으로 쓰는 그런 동네가 많아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 거기서 아래로 좀 내려오면 바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bath죠. bathroom 할 때 그 bath. 목욕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그 로마 시대에 지어진 큰 그 공중 목욕탕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스톤헨지라는 유적지가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도 본 적이 있으실 테고 고인돌도 아닌 큰 돌들이 쌓아져 있는데 미스테리죠. 누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쌓아놨는지 몰라요. 아마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다라고 추측하고 이게 해시계인지 아니면 무덤인지 의견과 추측만 있을 뿐 이럴다 할 증거는 없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기이한 유적지 중에 한 곳 스톤헨지. 런던에서 남쪽 해안까지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세븐 시스터즈라는 곳이 있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인데 깎인 절벽 아래로 파도가 심하게 치는 좀 음산하기도 한 분위기가 나요. 날 흐린 날에는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하니까. 자, 지금까지 런던하고 잉글랜드 남부 지역을 다녔는데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길에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노팅엄 혹은 노팅햄. 이름이 뭔가 익숙하죠? 로빈 훗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노팅엄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제 친구가 살아서 들러봤는데 로빈 훗에 관한 뭐가 많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숲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셜우드 숲. 로빈 훗과 일당들이 숨어 지냈다는 곳이죠. 로빈 훗이 실제 인물이다, 아니다, 소설 속에만 있는 캐릭터일 뿐이다, 뭐 말이 갈리는데 제 친구는 실제로 있던 인물이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노팅햄에 가면 가장 오래됐다는 펍도 있어요. 펍 1189년에 오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군들도 거기 들려서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하는, 저도 친구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아직 잉글랜드 중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요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뉴요크, 잉글랜드에 가면 그냥 요크, 거기서 이름을 가져온 거겠죠. 새로운 요크라고 해서 여기를 뉴요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아주 중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맨체스터가 나와요. 특별한 유명한 것이라고는 뭐 축구팀밖에 없는데 저는 뭐 축구를 잘 안 봐서 그냥 들러서 애프터눈 티만 먹고 지나갔어요. 애프터눈 티는
잉글랜드 사람들이 오후에 차 마시면서 간식을 즐기는 문화인데 막상 주문하면 샌드위치랑 쿠키로 해서 막 3층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거의 점심 양이 나오죠. 배불러요. 다 먹으면. 거기서 더 가면 체스터라는 도시도 있어요. 맨체스터에서 체스터를 뺀 이름이죠. 여기도 튜터 양식의 집들이 많고 시내에 유명한 시계탑도 있고 한데 그냥 뭐 지나가다가 들러볼 만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리버풀이에요. 리버풀. 예전엔 무역 도시로 꽤 부유했던 곳인데 지금은 산업적으로는 좀 쇠퇴한 것 같고 이미 이제 비틀즈 밴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 도시가 된 것 같아요. 비틀즈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무명 시절에 공연하곤 했다는 이제 캐번 펍도 들어가서 지하에 작은 그 공연장 무대도 가보고 거기서 노래하는 무명 가수들 노래도 듣고 그럴 수가 있죠. 리버풀이나 체스터가 서쪽으로는 이제 잉글랜드의 경계선에 가깝고 넘어가면 웨일즈 땅인 거예요. 오늘 잉글랜드 편인데 웨일즈의 한 곳도 소개를 해볼게요. 어차피 뭐 웨일즈에는 뭐 대단한 곳은 없거든요. 웨일즈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 뭐 큰 관광지는 그렇게 없어요. 휴양지로 보면 뭐 남서쪽 끝에 콘월이라는 곳이 있는데 언덕과 바닷가로 이어진 그 아름다운 곳이 있고 제가 좋았던 곳은 리버풀에서 좀 더 가면 스노도니아 국립공원이 있어요. 하이킹 코스죠. 친구 추천을 받아서 갔던 곳이에요. 그 친구가 웨일즈 출신이라 열차를 타고 정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별로 안 높다라고 해서 저는 걸어서 올라갔어요. 안 높기는 한 4-5시간 간 것 같은데 저는 산을 좋아해서 가끔 하이킹을 가요. 한국에서도 동네 산 정도는 종종 가곤 하는데 외국에 가서 산을 가면 좀 달라서 재미있는 부분이 한국의 산은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어떨 땐 나무가 없는 산이 더 멋지게 보이고 산을 오르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무가 많으면 경치가 안 보여요. 다 올라가서 보기 전까지는. 근데 나무가 없으면 가는 길도 멋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스노도니아 같은 곳도 올라가는 내내 재미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는 길, 또 올라가서 뒤돌아보면 멋있고 또 올라가면 또 다르고 더 멋있고 정상에 가면 또 멋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영국 그중에서도 잉글랜드 물론 웨일즈의 몇 군데도 들렀지만 혼잡한 도시부터 문화예술, 성지순례, 역사적인 곳들, 또 이야기가 있는 곳들, 영화에 나오는 곳들, 그리고 아름답고 또 신기하기까지 한 자연까지 모두 즐길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또 가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좋은 여행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스펙트럼 1475번과 옵티멈 1155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